네, 안녕하세요. 영학이 언어발달 지원의 이해와 실천 사례 발표를 맡은 사랑가득 어린이집 원장 이은자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 영학이의 언어 발달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학이 언어 발달 지원 사례를 오늘은 만 1사반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만 2세반의 사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 1세반 영어 발달 지원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론적인 배경 먼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영화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영화가 성인에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성인의 표정을 보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성인의 모습을 볼까요? 성인도 영화에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한쪽 손을 보면 또 영화의 팔을 잡고 있지요. 이렇게 영화가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성인의 표정을 살피면서 성인에게 주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인은 이 영화에게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해주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 영아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언어 발달을 이루어가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아와 상호작용을 해주는 의미 있는 성인의 역할이 부모에게서 많은 부분이 어린이집 교사로 이양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영아들이 언어 발달을 위해서 현장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현장에서 교사들이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크게 일상생활 시간과 놀이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놀이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이렇게 놀이 속에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아들이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발달이 있지요.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창의성 발달,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언어 발달까지 이런 모든 발달이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놀이의 맥락 속에서 함께 교사와 영아가 놀이를 경험하면서 나누게 되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바로 영아들이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아들이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교수 매체가 있다면 그것은 놀이를 지원하고 영아와 교사 그리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매체는 그렇죠. 그림책이 있습니다. 영아들을 위한 그림책은 어떤 것들이 좋고 그리고 그것을 영아들에게 어떻게 읽어주면 좋다 하는 내용들은 많은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림책이 가지는 많은 가치 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품속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책을 읽었을 때 형성되는 관계 증진이라든지 영아가 그림책에 관련해서 선생님에게 물었을 때 교사가 반응적으로 대답해주는 이런 상호작용이 그림책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사례 발표에서는 여기에 더불어서 능동적으로 교수 매체의 역할을 하는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아들의 놀이 소재가 그림책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영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놀이 속에서 선생님이 적합한 그림책을 제공해 주기도 하면서 그림책이 놀이 속에서 능동적으로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보면 언어 발달 영역을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고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뿐만이 아니라 책과 이야기를 즐기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 1세의 영아반 언어발달 지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 속에서 영아들이 언어 발달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살펴볼 때 먼저 영아들이 놀이를 즐겁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놀이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영아들이 그 놀이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교사는 첫 번째로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영아들이 흥미와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 매체를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수 매체, 영아들에겐 놀잇감이 되겠죠.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놀이를 구성해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교사는 적합한 때에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비계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영아들이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다른 말로 하면 배움이 일어나기 적합한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교사가 영아들에게 많은 배움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영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영아의 흥미만을 따라가다가 가르칠 때를 놓치지 않도록 조화로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아들이 흥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아들이 놀이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실에 다양한 교구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놓기 위해서 교구 바구니가 있죠. 그런데 영아들에게는 이 교구 바구니 자체가 놀잇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담고 싶은 놀잇감을 넣고 빼고 쏟고 담고 하면서 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놀잇감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옮기거나 끌고 옮기는 장면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놀려고 그 좁은 바구니 속에 들어가거나 일어서서 노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구니 속에 본인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담고 상상놀이를 하는 영아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영아들의 흥미가 무언가를 담고 쏟고 옮기고 그 속에 들어가거나 모방하고 상상하는 놀이에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영아의 흥미와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매체로서 상자라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자를 활용한 놀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상자를 가지고 놀 때의 목적은 또 상자를 활용하면서 노는 영아들이 놀이 속에서 영아들이 발달과 흥미를 교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영아들이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상자놀이의 목적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영아들이 상자를 가지고 놀이하는 사례 발표를 들으실 때 상자로 이러한 놀이를 하는구나 하는 종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아들이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고 흥미를 바탕으로 어떠한 탐구를 해 나가고 교사는 놀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며 상호작용을 해주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종국적으로는 영아들이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사례 발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영아들은 한 반에 1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상자라는 속성상 상자 속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항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자놀이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14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때 영아의 개인차에 따라서 상자에 보이는 관심이나 시기가 달랐지만 학급 내에서 두드러진 특성, 흥미 변화, 그리고 놀이 지원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영아들에게 상자를 제공해 줄 때 교사가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상자를 가져왔어. 상자를 가지고 오늘 놀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곳곳에 상자를 두어두죠.
그래서 영아들이 자유로운 탐색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교사가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해주는 상호작용을 하고 싶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아들의 놀이 흐름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죠. 아, 우리 파랑이가 상자에 볼링공을 넣고 있네. 우리 분홍이는 상자 위에 보자기를 씌워주고 있네. 이렇게 놀이 흐름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겠고, 이때 상자가 가지는 특성상 내가 오늘 상자의 수량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부피 개념이나 넓이 개념을 알려주면 좋겠구나 라는 계획이 교사의 머릿속에는 있어야겠죠. 이렇게 상자 놀이를 진행할 때에 또 내 놀이뿐만 아니라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파랑이는 볼링공을 넣고 있는데 우리 분홍이는 블록을 넣고 있구나. 우리 땡땡이는 인형을 넣고 있구나 하고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요. 이번에는 상자 속에 본인들의 몸을 넣어서 상자에 들어가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자의 속성상 물리적인 힘이 많이 가해지면 상자가 찢어지는 속성이 있지요. 역시 영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면서 놀았을 때 좁은 상자가 찢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기 PPT 화면에 보면 파란 별과 주황 별을 가끔 사용을 할 텐데요. 이 파란 별은 가르칠 만한 순간일 때, 그리고 주황색 별은 교사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이렇게 놀이하다가 상자가 찢어진 이 순간이 상자는 찢어지는 속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칠 만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자연스럽게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 분홍이가 들어가서 상자에서 움직였더니 상자가 찢어졌구나. 상자가 좁아서 찢어졌구나. 선생님이 조금 더 큰 상자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큰 상자에 우리 영아가 들어가서 놀 때에는 우리가 아까 상자는 좁아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자에 들어가서 누울 수도 있네. 상자가 크니까 우리가 더 몸을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상자의 넓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해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아가 상자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다가 교사에게 다가와서 무슨 놀이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깍꿍놀이를 교사에게 하자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깍꿍놀이는 영아들에게 대상형 속성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놀이라서 만 0세부터 많이 하는데 만 1세 영아들도 역시 깍꿍놀이를 좋아하지요. 이 깍꿍놀이가 언어 발달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말할 때에는 순서가 있다는 차례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과 함께 우리 땡땡이가 어디 갔지? 여기 있었구나. 땡땡이가 없어졌다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깍꿍놀이로 놀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상자에 날개를 접어주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네, 뚜껑을 덮는구나 라는 것을 교사가 인지하고 뚜껑이 있는 상자도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 종류의 상자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자 속에 넣은 인형이 너무 커서 상자의 뚜껑이 덮이지 않는 것이었죠. 이때 교사가 땡땡아, 인형이 너무 크니까 인형을 빼고 상자 뚜껑을 닫아볼까?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상자 뚜껑이 닫히지가 않네? 어떻게 하면 상자 뚜껑을 닫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아가 상자 안에 인형이 너무 커서 그래요. 선생님, 상자 안에 인형을 빼고 뚜껑을 닫아볼게요. 라고 대답하지는 못하겠지만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상자에서 인형을 빼서 뚜껑을 닫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영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형을 빼고 닫으니까 상자 뚜껑이 잘 닫혔구나 하고 영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격려해주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뚜껑 있는 상자 위에 올라가서 놀거나 앉아서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영아들의 흥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늘어놓는 것이죠. 이렇게 상자를 늘어놓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와, 상자를 징검다리처럼 늘어놓았네. 그리고 상자의 높이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자의 높이가 다르니까 꼭 계단 같구나. 상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놀이하는구나 라고 영아들이 놀이를 읽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상자에 앉아서 놀이를 할 때에도 영아들이 놀이를 격려하는 상호작용을 해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은 왼쪽에 있는 주황이가 오른쪽에 있는 노랑이에게 나처럼 앉아봐 라고 또래 교수를 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상자 위에 앉아있는 또래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앉으려고 뒤에 있는 줄무늬 치마를 입은 영아가 앉으려고 했는데 발을 먼저 올리고 상자 위에 올라갔더니 상자가 좁아서 엉덩이가 뒤로 떨어지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교사가 상자에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없었구나. 이 정도만 상호작용을 해주면 영아가 다음에는 발을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먼저 올려서 상자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교사가 발문을 하고 영아들을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상자의 날개 부분을 접어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영아들이 이렇게 상자를 옮기는 놀이를 했는데, 한 영아가 무거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영아는 상자를 끌기 위해서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는 모습을 교사가 보고, 상자에 끈을 달아서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하고 상자에 끈을 달아주죠. 그래서 영아에게 상자에 끈을 달으니 아까 무거웠던 것을 쉽게 옮길 수 있니? 라고 상자를 옮기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지요. 이번에는 영아들이 상자를 쌓고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영아들의 흥미 중 하나가 늘어놓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쌓는 것이 흥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뚜껑이 없는 상자는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위로 쌓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상자의 좌우 균형이 맞는 상자는 이렇게 쌓기가 편리하고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쌓아진 모습을 보고 영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같으니까 잘 쌓아지는구나 라고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균형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아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있죠? 상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것 또한 영아들의 흥미 중에 하나죠. 이때 영아들이 두드리는 그런 흥미 자체를 읽어주면서 상호작용을 해줄 수도 있겠고, 교사가 옆에서 같이 두드리기를 하면서 교사의 행동을 서술하는 상호작용도 해줄 수 있겠죠. 와, 선생님은 이번에는 둥둥둥 더 크게 두드려 봐야지, 이번에는 더 빠르게 두드려 봐야지, 천천히 두드려 봐야지 하면서 소리 탐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음악적인 개념인 색이라든지 빠르기의 개념을 함께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아들은 손으로 두드리다가 마라카스나 수저와 같은 다른 도구를 가져와서 두드릴 때 우리가 수저로 두드리니까 어떤 소리가 나니? 영아들이 이렇게 소리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소리에 대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또래들이 이렇게 이번에는 상자 속에 들어가서 놀이를 하다가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교사가 상자를 흔들어주거나 끌어주는 놀이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교사의 모습을 보고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사진에서는 또래의 상자를 끌어주려고 모델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잘 끌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상자의 모서리를 잡고 끌어볼까? 라고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고요. 상자를 타고 노는 놀이를 영아들이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자동차 놀이로 확장을 해줄 수도 있겠죠. 빵빵, 자동차가 가는데 길이 막히네. 나는 여기서 유턴을 해볼까? 하고 자동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자가 좁아서 찢어진 이후에 좀 큰 상자를 제공해 주었더니 작은 상자 속에서는 혼자만 들어가서 놀이했는데
큰 상자를 제공해 준 이후에 또래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 들어가겠다고 표현을 해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교사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와, 상자가 크니까 우리 초록이하고 분홍이가 함께 들어가서 놀이를 할 수 있네. 또래하고 친구하고 함께 놀이하니까 더 재미있지 하고 또래 간의 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자의 모양, 다양한 상자를 제공해 줄 때 모양이 긴 상자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상자가 길다 보니까 세워서 제공해 주지 않고 옆으로 눕혀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영아들이 상자에 들어가는 전략부터 달라지게 되죠. 몸을 엎드려서 팔과 다리로 기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상자 속에 들어가서 영아들이 뚜껑을 닫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뚜껑을 닫았을 때 깜깜해요, 무서워요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영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사는 영아들에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알려줘야겠구나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자 뚜껑을 닫으면서 상자 뚜껑을 닫으니까 어떻게 됐어? 깜깜해졌지. 왜 깜깜해졌을까? 영아들한테 물어보고 빛이 들어갈 수 없으면 깜깜해지는구나 라는 빛과 어둠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아들이 이렇게 긴 상자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것을 재미있어 했지만 이 놀이가 확장을 하고 그리고 어둠을 무서워하는 영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야광 스티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야광 스티커를 상자 속에서 붙이면서 영아들이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이를 했고요. 이때 교사는 상자를 닫아주면서 우리 야광 스티커가 상자를 닫아서 깜깜해지니까 더 잘 보이는구나 라고 빛과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낮잠 시간에도 교실에서 블라인드를 내려주고 불을 끄면서 어둡게 해주는 것과 또 연계해서 상호작용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놀이는 우연히 상자 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상자가 뜯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즐거워하는 영아들의 놀이를 또 읽어주면서 특히 상자가 접힌 상자 위에 올라가서 영아들이 쿵쿵 뛰면서 놀이할 때는 어때? 상자를 밟으면 어떤 느낌이 나니? 바닥을 밟았을 때와 어떤 느낌이 달라?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니? 라고 다른 느낌에 대해서도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영아들이 크레파스를 가져와서 상자 위에 자유롭게 끼적이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아들이 끼적이는 모습을 상호작용해 줄 수 있겠죠. 우리 보라는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있네. 우리 주황이는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있네. 라고 상호작용해 주면서 우리 이렇게 삐뚤빼뚤하게도 그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교사는 다양한 동요를 알고 있다면 이때 삐뚤빼뚤이라는 동요와 함께 접목해서 영아들이 그리기 놀이를 확장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크레파스로 그리기뿐만이 아니라 꾹꾹 누르면서 상자의 속성을 탐색하는 영아의 모습을 보고 도트 물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도트 물감을 가지고 쿡쿡 찍으면서 그리면서 놀이를 하는 영아들이 물감의 속성상 상자에 물이 닿으니 상자가 젖으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 구멍 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트 물감을 떨어뜨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구멍에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영아가 구멍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아까 기다란 상자 속에서 어둠을 무서워했던 영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자에 구멍을 뚫어주죠. 구멍이 뚫린 상자에서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도 다양했는데요. 상자 속에 들어가서 손이나 발의 신체 부위를 내놓기도 했고요. 상자 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상자 속에 손을 넣어서 무엇인가를 만져보려는 영아들도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우리 땡땡이는 손을 내밀고 들고 있네. 우리 땡땡이 코가 나왔네. 하고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상자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 1세 영아들의 상상놀이가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상상놀이는 영아들이 언어 발달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이나 휴상 능력을 발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놀이지요. 그래서 상상놀이를 보일 때 교사가 상상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상자 속에 병아리를 넣고 위에 보자기를 덮어서 병아리 집이야 라고 표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자기를 덮어주니까 꼭 지붕 같구나. 비가 와도 우리 병아리가 춥지 않겠네. 바람이 불어도 우리 병아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네. 이렇게 영화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도 좋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영화는 또래의 놀이를 모방하면서 똑같이 상자에 보자기를 덮어서 상상놀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쌓여져 있는 상자를 보고 여기는 아파트야 라고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교사가 우리 땡땡이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아파트라고 생각했어? 라고 발문해 줄 수 있겠죠. 그때 상자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영화가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교사가 이렇게 상자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영아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 들어가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영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재미있게 교사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말리듯 놀이를 해주면서 영아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사가 끌기 위해서 끄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공해 준 끈을 영아가 상자 속에 들어가서 안전벨트처럼 몸에 걸더니 자동차 타고 ABC마트에 간다 라고 표현하는 상상놀이를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때 영아들이 상상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땡땡이는 ABC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 거야? ABC마트에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네. 우리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찾아볼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영아들이 상자를 가지고 놀다 보니 처음에 발견됐던 흥미 이외에 상상놀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두드리고 놀거나 구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드리기나 아니면 구멍놀이로 확장을 해서 영아들이 놀이를 확장시켜 줄 수도 있겠죠. 영아들이 이렇게 상자 놀이를 할 때 영아들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관련 책을 교사가 영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이번에 소개해 준 책은 상자가 좋아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림책의 놀이와 영아들의 놀이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이 영아들이 놀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영아들의 놀이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림책과 함께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림책을 소개해 준 후에 영아들은 그림책이 좋아서 이렇게 상자 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놀이도 했고요. 언어 영역에서 그림책을 보기도 하고 상자 속에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림책의 놀이 모습과 우리 영아들의 놀이 모습이 같은지 빠르게 그림책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고 놀이도 하고요. 두드리고 놀이도 하고 올라가서도 놀고 들어가서도 놀고 기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타고 놀기도 하고 상자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함께 놀이도 하는 모습이 꼭 우리 영아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을 좋아하면서 그림책을 보기도 하고요. 또래와 함께 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벽면에 게시해 준 그림책 사진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찾거나 그림책을 끄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놀이 모습 사진을 보면서 또래나 영아 자신의 모습을 찾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교사가 사진으로 그림책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유아들의 그림책 만들기와는 다른 것은 유아들은
말하고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영아들은 아직 읽고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영아들이 놀이 모습을 사진 찍어서 그림으로 담고 영아들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로 담아서 그림책을 만들어주면 우리 영아들의 놀이가 또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영아들이 모습을 담은 그림책을 또 가지고 교사가 교사의 품에서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그림책 속에서 본인들이 놀았던 사진이나 또래와 함께 놀았던 사진을 찾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상자로 놀이를 해보고 그리고 그림책과 함께 놀이를 해보면서 우리 영아들이 사용한 단어와 문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어는 약 5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영아들이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때 만 1세 언어 발달은 어머니 우리 영아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단어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거 따라해보자 포도 하라고 따라해 해서 따라하는 것 말고 영아들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50개 정도 되면 또래에 맞게 잘 발달될 수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했던 문장을 보면 나를 찾아봐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내 거야. 엄마 보여줄 거야. 라고 보통 2단어에서 빠른 친구들은 3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을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영아들이 개개인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관찰 일지를 쓸 때에 학기 초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구나. 우리 집이라는 것을 지라고 표현했는데 1학기 말이 되니 집이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이렇게 관찰 일지를 언어 관찰 일지를 사용하시면 영아들이 언어 발달 과정을 살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영아들이 놀이 자연스러운 탐색 과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놀이를 구성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례 발표 속에서 보았지요. 이러한 과정의 놀이 과정을 존중하면서 교사는 때로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 놀이자가 되기도 하면서 영아들이 언어 발달을 위해서 비계 설정하고 상호작용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상자놀이 속에서 영아들은 이렇게 다양한 발달과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어 발달을 해간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만 2세의 영아반의 언어 발달 지원 사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아들의 만 2세의 영아들은 이제 3단어 이상 사용하면서 성인의 언어와 거의 비슷하게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지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을 적용해서 그림책 만들기를 함께 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아들이 쌓기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가 아기돼지 삼형제 그림책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영아들이 쌓기놀이는 튼튼한 집을 짓기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때 소방관을 만나게 된 경험을 하면서 튼튼한 집을 지어서 그래서 얼룩만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놀이로 확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놀이 과정을 그리고 이 놀이 도중에 영아와 교사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한 내용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영아들과 또 그림책 속에서 놀이를 함께 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바깥놀이를 하다가 비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교사는 영아들에게 이수지 여름이 온다 책을 영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요. 이수지 여름이 온다라는 책은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이라는 클래식을 영아들이 접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주면서 영화들이 클래식에도 친하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름놀이를 하면서 이수지 여름 그림책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이것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 그림책을 만들어 본 것을 또 영아들하고 함께 놀이하면서 놀이 속에서 다시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었을 때 또 가정에도 공유를 함으로써 이거는 가정에서 영아들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할머니가 많이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어린이집에서도 활동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활동한 것을 또 어머니가 이렇게 그림책으로 함께 공유해 준 경우인데요. 이렇게 영아들과 함께 만든 그림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QR코드로 공유를 해서 가정에서 함께 가정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영아들의 발달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책을 만드는 앱들이 너무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서 저는 이번에 책을 만들 때는 몬스터북이라는 앱을 사용하긴 했는데 매우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상황에 맞는 앱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몬스터 앱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하는 곳에 사진을 클릭하면 영아들의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사진을 갖다 드래그만 하면 이렇게 손쉽게 그림책을 만들고 공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유아들 뿐만 아니라 영아들도 사진을 이용해서 그림책 메이커 활동을 통해 언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례까지 오늘 사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왔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영아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지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림책 속에 담아주니 그 또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영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늘의 영아기 언어발달 지원 사례를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아기 언어발달 지원 사례를 듣고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